어떻습니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당위원장 후보 김동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짜 선거를 출마해봤는데 진짜 선거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을 되고자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당에 대한 애정입니다. 여기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012년 정당 대기부터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제주도당을 창당할 때 같이 힘을 모아 창당했습니다. 또 2014년 첫 창당 이후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고은실 의원님은 저희가 초빙해서 비례 1번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우리 도당에 지역구 후보가 한 분도 안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당에서 저에게 비례 2번 출마 제의가 왔습니다. 비례 1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같이 할 후보가 한 분이라도 더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당의 지지율이 1%였습니다. 1%. 저는 두말 없이 바로 승낙을 하고 비례 후보, 이번의 후보를 달고 전 지역을 고은실 의원님과 또 우리 당원과 함께 노렸습니다. 선거가 시작할 당시 우리 당은 그 당시 대표하는 진보 정당의 지지율의 4분의 1에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6%가 넘는 정당 지지율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진보 정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애정을 가지고 제주도 정인도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정당은 선거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문수 후보님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흔치 않게 지역구 선거 2번과 비례선거에 한 번 출마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선거에 대한 전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후보를 제대로 선거 전략을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도당 위원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작년에 제가 이 지역에서 지역구 도의원, 제주시에서 유일한 지역구 도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이 아닙니다. 초도, 중고 동창이 전혀 없습니다. 또 선거 운동을 해줄 가족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를 시작할 때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와 선거 운동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는 35%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물론 낙선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당 지지율은 18%에 가까운 정당 지지율로 제주도의 최고 정당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저 나름대로 똑같은 선거 전략이 아니고 우리 당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제가 제대로 좀 이끌어 보고 싶고 우리 당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제가 이슈를 선도하는 정의당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그제는 우리 당이 보면 너무나 역량이 있어서 강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현안이 터지면 그거에 대응하기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당 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서 신상정 의원님께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걸 내달라. 그래서 신상정 의원님께서 바로 그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제가 또 얘기가 끝나지 않고 시민단체 대표에게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정치개혁 시민연대라는 조직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분은 모 도당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시장 직선제를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먼저다. 그래서 그분을 설득해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서울 국회까지 가서 그 당의 국회의원과 우리 신상정 의원과 같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토론을 했지만 제주 지역 앞에 저희 자연업위원회와 같이 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토론을 계획해서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던 지역 앞에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그 부분도 우리 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당이 진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제를 우리가 먼저 발굴하고 선도에 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우리 당이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이번 도당 위원장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게 됐지만 제가 도당 위원장을 2년간 해봤습니다. 사실 너무 벅찼습니다. 여기 아까 자영업자 와서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가게를 2개 했기 때문에 양쪽 가게를 뛰면서 도당 위원장의 임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당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족한 게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에 도당의 운영은 부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문제를 아무리 제가 도당 위원장이지만 여성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농민의 문제를 제가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여성과 농민과 각 부문에 있는 분들, 장애인분들은 또 장애인분들보다 제가 아무리 장애 감수성이 높다고 해도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되게 도당이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도 마찬가지. 지역에 헤어나는 어떤 도당의 집행부보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제주 도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당원들이 즐거운 정의당 그리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정의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이 지금까지 계속 요구만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달라, 특별단비 내달라. 이제는 당이 당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당원들이 당에 나오면 즐겁게 놀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활력소가 되는 정의당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6,411번의 투명인간을 말씀하신 제주도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감식신고센터를 찾는 분들이 곧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하고 1시간 넘게 면담을 하면 나중에 이번에도 고맙다고 문자가 오고 당사까지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해드린 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드린 건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도당 위원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포스트잇 나눠드린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틈틈이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병수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 고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미가 없을까 봐서 간단히 자료를 불을 끈데 놨나요? 키는데 놨나요? 끈내놨습니다. 예. 영상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편하시니까 후보자 켜도 끈 걸로 해. 원래는 그 백일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안 가려져가지고 돌 사진 냈습니다. 저는 그 한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 한림 공부 계셔가지고 태어났는데 칠삭동에서 태어나서 죽을 것 같아서 이따가 서울로 급히 공수해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았습니다. 네, 살아서 좀 몸이 병약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잘 지냈는데 돌 막 지날 때 조금 안짱안짱 걷다가 풀속 주저앉더라고요. 열이 나면서. 그래서 동일의원 그때 제주시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소아암이다.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좀 멀쩡해 보이지만 좀 짧고 좀 쩔뚝거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겨낸가 싶었는데 어쨌거나 초등학교 때 아직도 그 아픈 생각이 드는 게 국상 달리기만 하면 꼭 맨날 꼴등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10등도 괜찮은데 매일 8등 했던 기억이 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앞발이로 이렇게 소문나게 했어요. 뭐 하나하나 끈질기게 해내고 그런 고집도 좀 생겼던 게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가 국가대학을 또 8년 다녔습니다. 8년 다닌 것도 학생운동하면서 다니기도 했고 잘릴 뻔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학교 다닐 때부터 농아이라든지 의료활동들을 많이 했고 졸업해서도 의사가 돼서도 병원에서도 불호에 있었습니다. 불호에 그 장애인 또는 독거동인들 방문진료, 거동 못하신 분들 방문진료를 주마다 했었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주에 내려왔는데 딱 내려오자마자 감정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또 사주포로 매일 진료 끝나면 넘어가가지고 거기 주민들 힘들지 않습니까? 진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재난의료 팀에 속해 있어가지고 저번에 필리핀 태풍 때나
네팔 3년제 대지진 이럴 때는 꼭 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재난구 활동들 할 없고 사람들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사람들은 의사를 보면 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만 알겠구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예, 그렇지 않은 체계바나 이런 의사도 많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필리핀 대지진 때 어떤 모습이고 이제 강제부활 치료했던 사진입니다. 예, 양현준 씨가 잘 안 나옵니다. 그다음 그러면서 제가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는 의사로서 어떤 보건의료 정책 같은 걸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마 주치의 제도나 2차 의료 아시겠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할 정책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어느새 그래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2016년도 12월에 법안이 마련돼 가지고 그 시범사업 이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1980년도에 그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장애인 건강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그다음 그 주치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역 보건의료센터, 방문진료 사업, 교육, 그 다음에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망라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 중심의 지금 정책입니다. 지역에서 지방자치정부에서 하고 정부에서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제주도 도청은 이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건 2년이 지났는데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 정의당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이런 분들이 필요한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을 못 내놓고 제주도에다가 정확히 얘기하고 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냈던 거고요. 그다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제주도가 복지 제1의 도시 또는 장애인들과 여러 소수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장애인 건강법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한 2년 동안 보건복지부하고 TF 활동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그 내용과 그다음 장애인 주치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의사로서는 저도 사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부인이 집 나갈 정도로 너무 마음일을 해버려가지고 그럼 처음에 제주도 올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해서 내려왔는데 와서 한 발 두 발 디디다 보니까 계속 몸 전체가 빨려 들어가지고 끼어들겠습니다. 사실 단체라고는 대한민국 공동체 이거 하나고 있었지만은 주로는 서울 활동들, 전국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하는 연구원은 13년 전에 만들어질 때 창립 멤버로 있었고 새로운 사회를 위하는 연구원은 아마 그 당시 그 삼성 연구원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크게 다 만들어졌었는데 그 다음에 5년 동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정치, 경제, 그다음 보건, 복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관여하게 됐었습니다. 그다음 제주도 내려와서도 여러 현안들 그리고 저는 그때 정의당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제 할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책은 뒤져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주치의제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도 2차 주치의제도에 관한 책을 냈고 그러면서 어떤 정책에 관한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죠. 네. 그래서 그 작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뛰면서 한 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가 별겁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당의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되고 내년 저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나가지만은 부당위원장이 돼서 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대원 후보님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체질 개선과 쇄신, 활력
이런 것들을 불어넣으면서 내년 선거와 이후 당선 확장까지 쭉 이어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후보 질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 정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남성은 3층, 여성 당원들은 4층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지